말을 하는 순간 내가 2번 질문을 했잖아. 이건 일단 마이너스야. 왜냐면 내가 이걸 2번 질문하기까지 지시자도 얼마나 생각을 하겠니?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어. 똑같이 마지막에 동일한 승인과 동일한 값을 꺼내올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훨씬 더 애가 돋보인다는 거지. 직장에 다니다 보면은 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네네. 많지고 만 가지는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아무래도 직원들이 200명 넘게 보시니까 눈에 드러날 것 같아요. 일을 잘한다는 기본 베이스는 과정에 대한 보고가 확실해. 똑같은 결과값을 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찬빈 PD 이 카메라 좀 새로 사 라고 내가 지시를 했어. 찬빈이가 이제 알아보고 이건 오늘은 알아보니까 살 수가 없고 내일 가져올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확인하자마자 오늘 못 사요 라고 보고해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업무가 끝날 때 보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보고 없이 다음날이 돼서 이걸 살 때까지 보고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아직 내가 업무 이해는 못했으니까 사오면 그때 보고를 하겠다 이거야. 완료가 되는 시점에. 자, 이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일을 잘할까? 바로바로 계속 공유하는 사람. 당연하지. 이거를 지시한 사람들은 지시를 했음을 기억을 하고 있어. 그리고 한 명한테 지시하는 게 아니잖아. 10명한테 예를 들어서 나눠서 지시를 했어. 나는 10개의 데이터가 와야지 다음 스탠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10개의 데이터가 아무것도 오지 않아. 이게 오늘 끝나는지 내일 끝나는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 오늘 지시한 게 오늘 나한테 안 오잖아. 그럼 나는 이 지시했던 기억을 다음날로 다시 가지고 가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 어제 혹시 내가 지시한 거 어떻게 됐니? 그때 가서 어제 알아봤는데 구매를 못 해가지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갖다 드린다는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내가 2번 질문을 했잖아. 이건 일단 마이너스야. 왜냐면 내가 이걸 2번 질문하기까지 지시자도 얼마나 생각을 하겠니? 여러 가지 체크를 하다가 이게 아직도 안 왔지? 어제 얘기한 건데? 물어보는 거야. 근데 먼저 오늘은 구매가 안 되고 내일 몇 시에 구매가 된답니다 라고 딱 쳐주면 내가 2번 질의할 게 없잖아. 경영상, 오너, 팀장, 이사, 임원들 모든 사람들은 지시를 할 때 이런 스탠스를 원해.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야. K5를 한번 물어봤어. 그럼 자기가 이제 알아보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어떤 애는 세워라 견적 확인하고 뭐하고 KB는 안 되네? 그러면은 우리 캡탈도 안 되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는 KB 안 되네. 고객님 잠깐만 제가 어디 하나 확인했는데 여기는 고객님의 지금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지금 다음 거로 확인할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걸 또 확인하고. 고객님 이것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금액이 좀 비싸가지고 일단 가능은 하지만 제가 좀 더 유리한데 한 군데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 딱 보이지 눈에? 네. 당연히 후자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어. 똑같이 마지막에 동일한 승인과 동일한 값을 꺼내올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훨씬 더 애가 돋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거는 중간에 내 과정을 잘 포장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의 어떤 그 요청을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있어를 계속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구나라고 요청자는 생각을 해. 이거 되게 기본 프로세스다. 보고서도 그렇잖아. 보고서도 아무래도 화려하고 잘 쓰는 사람들이 일을 잘해 보이지, 업무의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피드백을 주는 것들이 일을 훨씬 잘해 보인다는 거지. 실제로도 그리고 그게 잘하는 거야. 실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일이. 확실히 보고서도 완성된 채로 주면은 피드백을 했을 때 다 한번 갈아엎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간중간 보고를 하면 그걸 다 예방할 수가 있는데. 맞아. 두 번째로는 이제 보고의 방식이야. 요청에 의한 답변을 줄 때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언어의 어순이 미괄식으로 되어 있잖아. 두 가지식이 아니라 영어처럼 목적어를 딱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서술을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목적어를 얘기하는 구조야. 그래서 한국 사람이 끝까지 들어보라고 하잖아. 끝까지 들어야지 의사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안타까운 얘기지만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중요해. 비즈니스에서는.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고. 과정은 뭐 필요 없어. 사실 장사로 생각을 하면 내가 아침에 6시에 나와서 장을 받고 시장에 가서 뭐 야채를 신선한 거 샀고 도축장 가가지고 고기도 신선한 거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하루에 10만 원 나와요. 좋은 가게야? 물어볼 것도 없잖아. 그지? 과정은 사실 비즈니스에서 냉정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결과값이야. 뭔가를 물어봤을 때 답을 먼저 주고 이 목적어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고 나서 상대방이 원할 때 그 다음 서술을 해주는 게 순서야. 기본적인 프로세스야. 아까 얘를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 찬빈 PD, 카메라 좀 하나 사와 했어. 다음날 되니까 카메라가 안 보이네? 궁금하잖아. 샀는지 안 샀는지. 찬빈아, 카메라 샀니? 그러면 일단 샀는지 안 샀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 대표님, 사실은요, 어제 제가 용산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우동을 한 그릇 먹고 나서요, 거기 앞에 뭐 테크노마크인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2바퀴 돌아봤거든요. 어때? 짜증이 존나 나지? 이런 느낌이라고. 보고의 방식 중에 굉장히 마이너스야. 서술을 먼저 하고 내 입장을 먼저 하고, 아니 답변을 먼저 줘야지. 내가 물어본 게 뭐야? A냐 B냐잖아. 샀냐 안 샀냐? 그럼 샀냐 안 샀냐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안 샀어? 그때 서술을 하는 거야. 먼저 제가 사실 이렇게 갔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모든 요청자들은 원치 않아. 제일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그거는
항상 그래서 두 가지 식으로 얘기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과정을 포함해서 물어볼 때가 있지. 이 PD, 카메라를 왜 안 샀는지 나한테 얘기해봐. 이렇게 질의할 수 있어. 그러면 과정이 필요하지. 승진을 하면 할수록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면은 보고를 받잖아요. 그때서야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보고를 한 번씩 받아봐야, 아, 이게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치. 예. 항상 모든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한다고 착각을 해. 내가 서술을 하는 이유는 뭐야?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는 얘가 이해하기를 원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안 샀다고 하면 궁금하겠지? 왠지 내가 설명을 해줘야겠다.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지금 얘기한 대로 사실은 이게 얘를 위한 게 아니고 나의 입장을 얘기하고 싶은 내 심리거든? 근데 사람이 이거를 자각하지 않아. 내 기저 심리는 핑계를 대고 싶은, 나를 좀 케어하고 싶은, 합리성을 좀 얘기하고 싶은 그런 심리인데 머릿속에서 사람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설명한 것 뿐이야 라고 머릿속에서 인식을 한다고. 그래서 자꾸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야. 그걸 내가 그냥 얘기를 꺼내자마자 용산역을 갔었는데요 하는 순간 내가 지금 합리화를 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있으면 말을 멈출 수가 있는데 사람의 기저심리에는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해.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거는 너가 알아야 되는 과정이니까 제가 과정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나를 설득한다고. 본인 스스로로. 굉장히 이게 보고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찬빈이 말대로 보고를 받아보면 수없이 받아보면 느끼지. 그래서 나도 항상 투자회사를 하는 형들이나 투자사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같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보고를 할 때 결과부터 남겨. 그리고 과정을 남겨. 두 번 물어보지 않게. 그러니까 뭘 물어볼지가 대충 예상이 나오잖아. 내가 예를 들어 오늘도 인터넷 하나를 지금 뭐 해지하고 뭐하고 하는데 어디 약정이 끝난 걸 우리가 인수를 하고 있어 지금. 네. 근데 전부 다 해지하고 약정을 다시 3년을 하겠다는 거야. 왜요? 외호가 나오지. 내가 외호가 나올 거 아니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3년이 넘어서 약정이 끝난 거를 그럼 한 달 쓰다가 우리 해지할 수도 있고 뭐 요금이 더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럼 굳이 전부 다 해지하고 약정을 다시 하겠다는 거야. 답변이 준비가 안 돼 있어. 확인하겠대. 다시 와 확인하고 확인했더니 복잡해서 그렇대. 뭐가 복잡한데 또 확인하고 와. 복잡할 건 없대. 그럼 대신에 명의 이전을 하니까 이전 설치를 해야 된대. 이전 설치비가 또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아니 명의 변경만 하고 그 사무실을 우리가 그대로 쓰고 우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인데 이전 설치가 왜 나오냐. 이상하지 않니? 이상하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또 확인하고 전화가 온 것 같아. 나 이거 잠깐 통화 좀 해볼게. 분명히 이렇게 주면 질문을 할 내용들이 올 때가 있어. 일 잘하는 친구들은 안 그래. 일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제가 지금 이거 확인했는데 이건 안 된답니다. 다음 거 이거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가 붙어서 와. 근데 어떤 애들은 안 된답니다. 끝이야.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를. 그럼 뭐 내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해야 되잖아. 어떤 친구들은 내가 이걸 다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까지 확인해서 지금 1차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내가 2차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거예요 까지 붙여서 온다고. 그게 내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림을 잘 그려. 내가 일을 하려면 계획안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그 혹시 바바저씨라고 아니? 맨날 갔다가 쳐 찍어. 낙서같이 하는데 마지막이 되면 그림이 완성돼.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야. 참 쉽죠잉? 그래. 일도 어쨌든 시작이 점점점점을 찍는 거잖아. 이게 일이라는 게. 그걸 이어서 선을 만들고 완성시켜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건데 이 그림 설계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떻게 뭘 먼저 해야 될지 그림을 그리는 거지. 단계별로. 내가 일이 10가지야. 그럼 이 10가지 중에 중요한 것과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좀 나눠도 되는 거, 그 다음 시간이 필요한 거는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할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하나 점을 찍어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 이 점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업무가 다 시간을 잡아먹거든, 업무라는 것들이. 그렇죠. 복사기 고치는 것도 어떨 때 1시간씩 걸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업무야? 아니죠. 중요한 업무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오늘 복사기 고치느라 2시간 썼어. 그럼 누가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왜 안 했어? 했을 때 저는 복사기를 2시간 고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어차피 안 되지. 그러면 빨리 뭔가 이거는 밀어놓고 물론 이제 나의 오너나 나의 어떤 지시하는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너 복사기 오늘 고쳐 딴 거 하지 말고 그랬으면 할 수 있어. 그건 내 명분이야. 근데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저것 하다가 복사가 필요한데 복사했더니 고장났네? 그럼 이거 고치다 보면 이게 집중이 되잖아, 사람이.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이 지날 때가 있다고. 그거는 굉장히 마이너스라는 거야. 구조가 되어 있지 않잖아. 그럼 빨리 이걸 깨고 보고하고 복사기가 안 되니까 다른 문제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 주든지 아니면 업체를 불러주든지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걸 하고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를 떠나서 열심히만 하는 사람들은 복사기를 열심히 고쳐. 일을 할 때는 구조를 잘 그리고 어디부터 내가 이게 색칠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이 보통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몸에 배어 있다.
내가 전화 오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처리해야 될 우선순위들이 있고 내가 정리해서 지시해야 될 우선순위들이 있잖아. 네. 사무실에 앉아서나 혹은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내가 소통을 하면 한 번에 10명한테 지시하고 10명한테 내가 답변을 받아서 다시 내가 또 케어를 하고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순간 전화가 딱 와. 그럼 이 전화 한 통을 내가 받는 순간 내가 전화 통화하면서 이게 쓰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든. 나는 약간 그게 멀티가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엇나갈 때가 있어. 그리고 내가 중요한 전화를 1시간을 하면 나의 1시간의 업무가 잠깐 마비가 되잖아. 그래서 전화가 좀 부담스러워. 중요한 전화는 내가 받지만 웬만한 업무 지시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메신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즉각적으로 내가 10명, 20명씩 소통을 할 수 있잖아. 빨리빨리 툭툭툭 쳐서 답변하고 답변이 다 넘어오면 다시 보고 정리해가지고 다시 딱 쳐내고 20개, 30개를 한 번에 할 수 있어, 업무 처리를. 전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근데 가끔 중요하지 않은 전화가 올 때가 있단 말이야. 우선순위가 아닌 전화가. 그걸 내가 받느라고 이걸 미뤄지는 거는 나 역시도 일을 못하는 구조화를 좀 못 그리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화를 참 내가 안 받는 거예요. 낮에는 업무 시간에는 참 삭막한 얘기지만 일반 지인들 전화 이런 거 거의 안 받아. 전화 오면 돌리고 카톡 보내. 주변에 내 친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워낙 이제 내가 그런 걸 아니까 이해를 해줘 좀. 좋은 친구들이지. 내 이기적인 어떤 행동인데 아무튼 뭐 그렇다.